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골밭터진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내가 예민한 걸까? 그 사람이 변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당신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봐왔던 뻔한 위로들, 나쁜 사람은 멀리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들,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당신의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여줄 뿐 근본적인 수술은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간들의 추악한 심리적 민낯을 해부하고 당신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치트키를 처방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착한 피해자가 아니라 관계의 판을 흔드는 전략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스스로를 관계의 제물로 바쳐왔을 겁니다. 하지만 통계와 심리학이 말하는 진실은 잔혹합니다. 당신이 남을 배려하느라 삼켰던 그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심리적 자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지독한 무력감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릴 겁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다가 결국 자존감이라는 댐이 완전히 붕괴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상대방이 무례한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답해버린 적 말입니다. 입으로는 예스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더러워지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음 효과의 변주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던진 너는 참 착하잖아 라는 교묘한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 프레임은 감옥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감옥의 창살을 스스로 붙잡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해 라고 최면을 걸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준 그 나쁜 인간들은 당신의 배려를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참으면 그들은 다음번에 더 큰 무례함을 들고 찾아옵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절여져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목소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떨리는 걸까요? 사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무례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깊이 박힌 어떤 본능이 당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원시시대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당신을 잡아먹는 독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존감 수업을 듣고 책을 읽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 그것은 당신이 이 무의식의 떡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당신의 뇌는 어떤 착각에 빠져 당신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전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만드는 그 본능의 정체는 바로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며 뇌에 새긴 집단 생존의 공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르죠. 혹시 당신은 남의 부탁을 거절할 때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지 않나요?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 안쪽의 편도체가 지금 이 상황을 집단에서 버려져 굶어 죽을 위기로 착각하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99%는 집단에서 배제되는 순간 죽음을 맞이했던 원시시대를 거쳐왔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생존 매뉴얼을 따르며 무례한 상대에게조차 예스를 외치라고 명령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팩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벌벌 떨며 지켜온 그 매너와 배려가 사실은 상대방의 뇌에 착취의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동심리학의 거장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여기에 대입해보죠. 상대가 당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던졌을 때 당신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면 상대의 뇌는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막 대해도 보상이 따르는구나라고 학습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상대에게 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공격해도 좋다는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샌드백으로 전시하고는 왜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지 원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댐에 고인 물이 말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을 때마다 댐의 수문은 통제력을 잃고 열립니다. 소중한 생명수 같은 당신의 에너지가 타인의 욕망이라는 바다로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죠. 댐 바닥이 드러나 갈라지기 시작하면 정작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동력마저 사라집니다. 당신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무기력한 진짜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뇌의 에너지를 100%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이미 방전된 배터리처럼 깜빡거리며 심리적 파산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착취적인 관계를 즐기는 포식자들이 당신의 이런 상태를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 말끝의 흐림, 망설이는 손동작 하나에서 만만한 먹잇감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댐에 빨대를 꽂고 당신의 자존감을 쪽쪽 빨아먹으며 자신의 권력욕을 채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먹이사슬을 단 한 번의 프레임 전환으로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오히려 상대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심리적 반격의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의 댐 수문을 걸어 잠그고 역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주 의외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과연 고분고분하던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의 뇌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까요? 그 비밀스러운 트리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그 지옥 같은 먹이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뇌는 평생 2등 시민의 전두엽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단 10초의 침묵만으로 상대의 심박수를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공개할 프레임의 전환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당신을 공격하던 포식자의 뇌에 경고등을 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온 어설픈 반격이나 화내기가 사실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내 공격에 흔들리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쥐고 있던 낡은 방패를 버리고 상대의 무의식을 마비시키는 3가지 심리 치트키를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안개 기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지는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화살을 몸으로 맞거나 똑같이 던지려다 상처를 입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짙은 안개로 만드세요. 상대가 너는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 라고 공격하면 당황하지 말고 맞아.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속도가 좀 더뎠나 봐 라고 평온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안개에 화살을 쏘면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떨어질 뿐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당신의 감정에 아무런 파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심리적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비난의 에너지를 당신의 댐안으로 들이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키십시오. 두 번째는 전장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수들은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지만 고수들은 대화의 방식을 공격합니다. 상대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며 선을 넘을 때 그 농담의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의 의도가 뭐야? 나를 불쾌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아니면 단순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상대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태도를 직면하게 된 상대는 즉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먹잇감이 아니라 상대의 품격을 채점하는 심판관의 프레임으로 올라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3, 4 지점에서 드리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의 확보입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먹잇감이 도망갈 경로를 100%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늘 사과하고 늘 참고 늘 웃어넘겼다면 당신은 이미 투명하게 읽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계산을 박살내야 합니다. 항상 친절하던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5초간 침묵해보세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상대의 뇌를 지배하는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댐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수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근본적인 최종 병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들고 당신을 보는 눈빛 자체를 바꿔놓을 최후의 수단이죠. 이것은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어떤 페르소나를 꺼내는 일입니다. 과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강력한 자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그 소름 돋는 변화의 시작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껏 숨겨온 그 강력한 페르소나의 정체는 바로 단호한 관찰자로서의 자아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의 우위에 서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강한 척을 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전략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마치 실험실의 표본을 관찰하듯 차가운 시선으로 상황을 조망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댐을 지키는 관리자로 거듭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기적처럼 바뀝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만만하게 봤던 포식자들은 당신의 달라진 눈빛과 침묵에서 생소한 위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피식자의 회로를 끄고 설계자의 회로를 켰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던진 비난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댐의 수문은 오직 당신의 허락 하에만 열릴 것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취하려 한다면 아까 배운 안개 기법과 메타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시도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가치 없는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권한이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짓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탈출한다. 나의 평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며 나는 내 인생의 프레임을 직접 짜는 유일한 설계자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을 뇌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코르티솔 대신 자신감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방금 배운 기술들을 실제 상황에서 단 한 번 실행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조차 당신이 새로운 자아로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당신은 관계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당신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분명 너 요즘 왜 그래? 변했어라며 당신을 다시 예전의 만만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가스라이팅 시도가 들어올 겁니다. 당신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 마지막 저항군들을 단칼에 제압하고 완벽한 심리적 승기를 굳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마지막 실천 과제 하나를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야 당신의 변신은 완성됩니다. 그 최후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당신이 단호한 관찰자로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즉각적인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통계적으로 기존 관계의 80%는 당신의 변화를 반가워하기보다 예전에 만만했던 상태로 되돌리려 발악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사람이 변했네.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라는 말들 아마 조만간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댐에서 마음껏 공짜물을 퍼가던 사람들이 수문이 닫히자 느끼는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녹슨 열쇠를 들고 당신의 댐을 다시 따려 할 겁니다. 이때 당신이 흔들려 다시 문을 열어준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이 저항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싸움이 아니라 침묵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변화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으려 할 때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았나 봐 같은 말도 사치입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3초간 응시한 뒤 나 좀 변했어. 이제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하거든 이라고 짧게 마침표를 찍으세요. 이것이 바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권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상대의 뇌는 비로소 더 이상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는 진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수문을 억지로 열려던 포식자들은 떠나고 당신의 댐이 가진 아름다움을 존중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건강한 관계들만 남게 되죠. 이제 당신은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에 찌들었던 당신의 전두엽은 이제 창의성과 활력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심리적 자유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당신에게 가장 먼저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안개 기법을 딱 한 번만 사용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완벽하게 무장했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건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 최종 실천 과제를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6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하게 댐에 수문을 걸어 잠가도 그 수문을 가장 손쉽게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연인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타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약점이라는 스위치를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만성적인 자존감 결여를 겪는 사람들의 92%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정서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요새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심리 기술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정서적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종결지어야 할까요? 가까운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대개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같은 문장들이 당신의 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균열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신뢰하는 사람의 비난은 타인의 공격보다 3배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며 전두엽을 즉각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결국 또다시 당신의 에너지를 통째로 상납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댐을 보수하고 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기생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최후의 심리 치트키는 물리적, 심리적 시차, 타임 레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 1초 만에 반응하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천천히 내뱉으며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하세요. 그 짧은 11초의 시간이 당신의 뇌를 반응하는 뇌에서 선택하는 뇌로 전환해줍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이죠. 상대가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체감하며 뒷걸음질 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내며 여러분께 마지막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휴대폰 메모장에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3명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들 옆에 당신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심리적 금지선을 딱 하나씩만 작성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오늘 배운 대로 단호하게 수문을 닫으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자존감의 댐이 가득 차오를 때 당신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풍요가 깃들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강해졌을 때 오히려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 찾아올 의외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성취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를 점한 당신이 누리게 될 그 소름 돋는 변화의 현장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까지 알아야 당신의 트릭스터 프로젝트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외의 선물, 그리고 관계의 우위를 점한 당신이 목격하게 될 소름 돋는 현장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주도권의 전이 현상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느라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댐의 수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5초간의 짧은 침묵에 상대는 식은땀을 흘리고 당신의 차분한 한마디에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며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성취감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은 이제 의존적 자아에서 독립적 자아로 진화한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타인의 비난에 발작하던 편도체의 회로가 끊기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죠. 이제 당신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가는 당신에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트릭스터 프로젝트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속의 당신을 1분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뇌에 명령하세요. 나의 친절은 이제 유료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언인 동시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주문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에 이 작은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무례한 직장 상사에게 안개 기법을, 선 넘는 친구에게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단 한 번이라도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전율을 꼭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대본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포식자를 제압할 강력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저 그 스위치를 켰을 뿐입니다. 성공적인 임상을 마치신 분들은 댓글로 당신의 승전보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가 곧 저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단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심리 전쟁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뇌를 설계하고 인생을 혁명하는 곳, 지금까지 트릭스터였습니다.